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WWF 해양 보전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부 때도 시현식에서도 계속 얘기를 듣고 또 먹는 것도 계속 먹고 또 축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 언급을 하셔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뭔가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업계에 우리끼리는 이제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이나 다른 유통업자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필요성을 여러 군데서 듣고 계획도 세우고 혼자 고군분투하시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서로 의논하시고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플랫폼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개최한 취지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시는 어가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팔 데가 없어. 이거 일단 수출 때문에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다 팔아야 될지 안정성이 보장되지가 않아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유통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실제 이런 걸로 선도하는 문화를 좀 이루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대형 호텔 체인 같은 거, 파크라에서도 오셨지만 저기는 호텔마다 그런 구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표치를. 그래서 소비해야 되는 그 수산물의 어느 정도 이상을, 일정량 이상을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구한다고 그걸 쓴다고 하면 대부분 수입된 냉동 수산물이고 또 그것마저 값이 또 비싸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어가들이 있고 또 그걸 유통하려고 하는 유통업자들도 있으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회고요. 앞으로 저희 계속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오늘 5분의 발표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딱 15분으로 제한을 줄게요. 너무 많이 지연되면 다들 힘들고 얘기가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저희 WWF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신 박두현 부장님께서 현재 국내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WWF의 활동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WWF 박두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그 단체 앞에 저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드리셨는데, 일단 저는 그 저희 단체의 그 풀네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와이드 펀드 포네이션. WWF 하면 프로레슬링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프로레슬링 먼저 떠올리시면 내가 나이가 좀 많구나 생각하시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WWF 하면 한 달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WWF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의 중심은 바로 해양 사진, 그리고 물, 그리고 야생생물, 기후변화 조정과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양과 기후변화 조정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의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금융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융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거버넌스에서 자연보전이 조금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제 활동의 방향입니다. 인류는 지금 70억 인구를 넘어서서 이제 향후 100억 인구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구 증가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는 게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한정된 지구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행성에서 한정된 자원이
생산되는데 만약 1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구가 자연의 우리 인류에게 주는 자원을 아끼고 잘 활용해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1년 동안 주는 자연 자원을 8월 1일이 되면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자연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은 과거에 12월 31일이었다면 지금 8월 1일까지 앞당겨졌고요. 나머지 4개월 정도는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인류의 생존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지구 용량은 언제 다 써버리게 될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10월이었는데 2018년도는 4월까지 앞당겨졌죠. 나머지 8개월 정도는 고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산을 했더니 한국인처럼 소비하면 지구가 3.3개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WWF는 이러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변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소비자 75명이죠. 그리고 1차 생산자가 15명인데 75명과 15명을 설득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전체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300개에서 500개가 되는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긍정적이며 가장 파워풀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활동 모토입니다. 실제로 100개의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전 세계 1차 생산량의 25%를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도는 5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WF가 오늘 모이신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고 먹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 특히 여기 1인당 수산물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세계 1위 일본을 거쳐서 외신에서는 제2의 일본이 한국이 되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2025년이 되면 64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물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그 후 세대들이 계속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알아보려면 현재 어업이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그 명태라고 하는 가장 대중적인 흔하게 섭취할 수 있었던 생산량인데 이미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대부분 러시아 선명들을 수입을 해서 먹고 있죠. 근데 수산 자원의 주인은 사실 전 국민이기 때문에 수산 자원 고갈에 대한 책임과 그 피해는 국민들도 함께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산물들이 결국 수산 자원 고갈이 가격,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을 하면서 수반되는 것이 비어업 대상군인 해양생물의 폐사, 즉 혼액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령 돌고래인 상갱이가 서해안에서 많이 혼액으로 기체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잉크고래 같이 합법적으로 혼액된 기체는 유통을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기포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되는 그물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해수가 되지 않고 바다에 그냥 방치가 되면 계속해서 바다를 떠돌면서 유령이 어업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해양생물이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령 어업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뉴스 보도가 나온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전 세계 바다에 수산 자원의 실을 마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을 때 혹시 그런 수산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탁에 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주선언에 꽤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주선언에 인권 보장이라든가 차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중국 어선에서는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어선 4명이 그냥 사망을 했는데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다에 그냥 수정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수산물입니다. 그리고 미래 이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안으로 지시된 것이 양식인데요. 양식은 오늘 완도에서도 ASC 인증을 받으셨는데 그럼 양식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양식 개체가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개체를 키우는 미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바다에 떨어진다거나 분뇨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이 저수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많은 개체를 키우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을 해지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나 기타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장 주변에 많은 해양 생태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양식 개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외래종이다. 그 외래종이 만약 관리가 되지 않고 이제 인근 생태계로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외래종이 유입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권, 종사자들의 노동권과 보장이 되어야 되고 양식이 워낙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산업이다 보니 지역사회의 하나도 중요하고 준법적이고 합법적인 양식장 운영도 중요합니다. 또 오늘 이제 인정을 받으신 어민들은 이 모든 까다로운 요건들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업을 추월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양식이 늘어나다 보니 지속 가능하지 않는 양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WF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MSC와 ASC가 인증되는데요. MSC와 ASC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이나 앞서 보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의 대상이 되는 생물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해양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어업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소비자들의 식탁에까지 섞이지, 그 비지속 가능한 수산물과 섞이지 않고 오를 수 있는가. 이제 가장 오늘 자리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MSC나 ASC 인증 마크만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일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C 양식 기준도 환경적 영향, 그리고 양식의 사회적 영향이 다 충족을 했을 때 ASC 인증을 받게 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아까 앞서 이온과 같은 이온이나 홍콩의 밀수와 같은 선진국 시장에는 많은 수출 프리미엄으로 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SC와 ASC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MSC는 소수의 어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종에 공통되게 적용이 되는데요. ASC는 어종마다 인증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인증을 받은 전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기장 기장에서 해조류 인증도 받고 완도에서도 지금 해조류 인증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WWF에서는 이제 향내, 넙치, 광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어의 인증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 기준은 크게 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원칙 1, 원칙 2, 원칙 3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세부 기준이 28개입니다. 이 세부 기준 28개를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제3자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통과한 이제 오늘도 참석해 주신 동호사님은 이 모든 기준을 다 통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해 드렸던 말씀이 시장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증수산물과 비인증수산물을 구분해서 유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서류 작업과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증 마크, 그러니까 유통 인증은 받았는데 인증 마크를 부착을 하겠다라는 것은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인증 마크를 실제 부착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 통계를 잡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오늘 와주신 많은 유통업체들이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신 결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C, ASC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투명한 인증심사 과정입니다. 보시면 MSC와 ASC를 인증 기준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MSC와 ASC는 국제 비영리 단체고요. 이 MSC와 ASC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와주신 DMVGA나 컨트롤 유니언 그리고 이제 참석하시진 않으시지만 로이더와 같은 적합성 평가 기관이 실제 이 MSC, AS 인증 기준을 적용해서 어업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기준을 통과를 하면 이 인증도 부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WWF와 같은 NGO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인증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증을 주어야 주기에 충분한지를 모니터링하는 감시 역할을 하고요. 그 혹시 인증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데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2016년도에 그 청산바다 MOU를 체결을 하고 인증 컨설팅을 제공을 했던 것처럼 어민들이 어업 인증을 받을 때 받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워크숍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블루오션, 시장의 기회, 기업 변화를 위한 저희 협력의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바로 여기 나오는 수산물 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WWF 수산물의 헌장인데 쉽게 생각하면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급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산물 헌장이 좋은 이유가 오늘 당장 내가 인증 수산물 100% 구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전체 수산물의 인증 수산물의 비율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저희 WWF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인증 어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수산물 이적 추적성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고 불법 수산물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인식 기준을 통해서 어민도 그리고 해양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두마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시민사회와 협력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WWF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는 지금 여기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업체들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가이드를 지키고 하나씩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수산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기 저희가 작년에 완도 정도 2017년이에요. 일본의 현장 약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온이라고 하는 그 마트에 있는 특별한 수산물 코너입니다. PC 바통이라고 해서 바통을 우리 현 세대가 후세대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수산물을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생산해서 우리 미래 세대도 맛있는 수산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노력의 의지 표현입니다. 노력의 의지 표현인데 이 코너에서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책임 있는 수산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WWF 코리아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코너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영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리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출발해서 대단히 유감이긴 하지만 혹시 지금 좀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에 질문 뭐 대답하고 이럴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혹시 지금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하나 정도 있으시면 받을게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쵸,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지구도 살고 바다도 살고 인간도 결국 살게 된다는 저희의 모토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오늘 인증받은 전복 어가의 실제 인증 과정을 진행을 시켰던 DMVGL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인증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전 MSC나 ASC 그런 뭐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증 과정도 그렇고 유통사들이나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를 대중한테 홍보해야 되는 소비 접점에 놓인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항목들을 나중에 홍보에 그런 포인트로 이용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곽승영 본부장님을 다음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DMVGL이라고 하는 아까 먼저 대표 말씀 중에 보면 CAB라고 해서 커머니티 어세스먼트 바디라고 부르는데 인증 평가하는 심사기관에서 박승민이라고 고맙습니다. 내용을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많이 커버해 주시긴 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인증 과정이라든지 뭐 중간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인증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 제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 준비하려고 이렇게 통계 같은 걸 보다 보니까요. FAO에서 최근에 이제 발행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래프 저희가 단체에서 봤는데 그래프 내용을 일일이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어렵긴 하던데 그냥 얼핏 보니까 여기 보면 과거 지금 화질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과거년도고 201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게 언더피시드에서 그냥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의 적정한 양, 먹고 살만한 양만큼 이제 잡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능한 어획량이었는데 보시면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 빨간색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남획이 많아서 점점 양이 줄어든 거죠. 오버피싱이 들어가고 그래프만 얼핏 보더라도 현재 그 수산 쪽에서 고기를 남획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그래프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 잡는 거 거기다가 양식을 통해서 생산량이 수산 제품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오렌지 컬러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잡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요선에 와서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줄어들었거나 멈춰 있거나 이게 뭐 8천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숫자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요 위쪽에 이제 파란색 부분 그 짙은 블루나 아니면 요 약간 옅은색 블루 보시면 이게 양식에서 생산이 되는 양인데 이 밑에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실 양식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만큼 바다에서 잡는 양보다는 양식 쪽에서 하는 게 양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그 색깔의 차이는 짙은색 부분은 인랜드라고 해서 육상에서 양식하시는 부분. 뭐 광화양식장 같은 데 가보면 바다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육상에 올라가서 그 탱크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인랜드로 보신다고 하면 육상 양식장의 생산량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해상 양식이나 아니면 뭐 해변에 가까운 데서 양식하신 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식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그 해산물들
숫자라든지 양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FAA도 발표한 게 있는데 보시면 맨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PMPC라고 해서 지느러미가 달린 어류들 양식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육상 양식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통계 자체는 전 세계적인 걸 따랐기 때문에 한국의 실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실태도 같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가 어려워서 처음 보는 보니까 이건 연체동물이라고 해서 뭐 문어나 오징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개류, 이멘페리들 다 해당되는데 루칼라가 요즘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각각류 새우, 그다음에 뭐였죠? 또 가재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또 숫자로 보시면 양을 보시면 아직도 이제 그 육상에서 양식하는 부분이 많긴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해상의 물고기 양식 그리고 그 연체류들 이멘페리가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각류들 그리고 요 맨 위에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양식입니다. 해조류 양식도 의외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양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는 해조류 양식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백병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해서 프로틴을 단백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항상 그렇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만든 거냐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인증이라든지 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리테일러들이나 시푸드 브랜드라고 해서 여기 오늘 참여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 쪽을 담당하시는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고요. 또 유통 넘어가기 전에 음식을 가공하시는 푸드 프로세싱 하시는 브랜드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드라이버를 주시는 역할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민들이 또 힘겹게 이렇게 하셔서 인증 받으시고 생산을 하시더라도 사서 판매할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다 동인이 다 있어야 어민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한 것 같고 유통이나 생산 가공하시는 쪽에서도 그걸 잘 받아주셔서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 두 개 나가시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증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사시는 분들의 역할이 좀 강화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는 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유럽 리테일러들이 유통업체들이 MSC나 ASC 제품을 사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소개가 된 이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MSC나 ASC 인증 제품을 해마다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분으로 해서 학 와닿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들 제가 뭐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데 또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바로 인증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시는 회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회사 자체에 지속 가능한 뭐 마린 팔러시 뭐 이런 피셔리 팔러시 이런 것들 만들어갖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시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케아 뭐 아까 그림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케아 가보시면 세븐의 인증품만 파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들도 호주나 독일계의 유통업체들인데 여기서도 인증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겠다고 연간 방침을 세우시고 전략에 따라서 지금 구매해서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민들 쪽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사나 음식 식품 제조회사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략을 펼쳐나가신다고 하면 이 인증 부분도 많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해양 환경이라든지 양식 부분의 지속 가능성도 많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ASC 인증은 지금 보시면 3, 4, 12에서 12개 규격이 지금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규격은 ASC, MSC가 공동으로 조인트해서 만든 규격입니다. 그래서
규격 이름 앞에 ASC-MSC 시위드 규격이라고 해서 이건 해조류 인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단체가 같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MSC는 바다에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잡느냐 그 인증이고요. ASC는 양식장인데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지가 스스로 큰 거 따서 채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심어서 양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규격 안에 보면 바다에 있는 그 자연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무슨 코드를 뭘 붙이고 양식을 하면 뭘 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양식장도 가능하고 자연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ASC 인증의 품목으로 보시면 연어가 제일 많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뭐 잠깐 노르웨이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르웨이 연어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보면 숫자를 보시면 요거는 현재 서티파이드 된 인증 품목들이고요. 요거는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보시면 새우가 지금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새우 쪽에 인증 받은 데는 없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새우 되게 싸잖아요. 배가 막 2만 원 먹어 썰려 먹는데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이런 양식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로 많이 수출을 하는데 유럽 바이어나 미국 바이어들이 인증품 가구라고 하니까 거기 양식장 같은 데서 인증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우 쪽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한국에서는 지금 전복이죠. 전복은 이번에 받으신 게 두 번째 인증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굴 양식장 한 곳이 조그맣지만 그때도 인증 받으셔서 그건 아마 숫자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조류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기장 쪽에 지역 인증 저희가 진행했고 지금 현재 완도에서도 다시마토 인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그 가지수도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고요. 가능성 있는 부분은 완도군에서도 지금 광어라든지 이런 플랫피시 쪽도 추진한다고 하시고 아까 WWF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가지수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어종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래도 좀 인증을 안 받으실 것 같고 우리나라 흔하게 이제 섭취하시는 그런 고기류나 폐류들, 해조류들 위주로 인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ASC 규격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격이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다 보니까 심사원 과정 받는데도 시험 보는데도 너무 헷갈리고 심사할 때마다 저희 규격을 또 보고 이거에 따른 인증 심사도 어떻게 하는 규격을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이 규격마다 요구사항이 다 틀려갖고요. 근데 어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어종마다 아니면 저희가 취급하는 스피시스 종류마다 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지금 전복 표준인데 제가 갑자기 여기 대표님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실까요?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저보다도 막 어떤 때는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 인증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항상 해외 규격들 보시면 규격들이 보면 프린서플 베이스로 해갖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원칙을 주고서 그 원칙을 충족시키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두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객관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인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은 법규준서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7번 부분은 7번이나 6번 부분은 사회적 이슈 부분입니다. 아동 노동인, 관계 노동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2번, 3번이 좀 생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생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규격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5번 부분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양식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양식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규격에 굉장히 잘 써놨고요. 그래서 심사원 구성을 할 때도 양식업 전문이라든지 양식업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환경 생태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부분에 심사할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심사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팜 인증이고요. 양식장 인증이고 COC 인증입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커스티라는 게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쇠사슬이 같이 양식장에서 100톤의
전복을 생산을 했는데 유통하는 데서 200톤이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톤이 나왔으면 100톤이 흘러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마다 다 인증을 받게 하셔갖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황병철 사장님 댁에서 10톤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구매한 기록에 10톤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구매한 거, 그다음 우리는 또 그 10톤 중에 5톤은 그래서 판매를 해서 나갔고 5톤은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하면 그 기록들이 다 명확히 남아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는 이 양식장 인증보다 좀 쉽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제 기존에 하셨던 거 대비해서는 좀 공부하셔서 준비하실 부분이 있고 이것도 1번부터 5번까지의 인증 프리서플이 있고 6번은 그룹 인증이라고 해서 한 군데서 받으시고 여러 가지 동일한 활동을 하는 데서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형태의 인증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디폴트라고 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고 이거는 한 군데 받으시고 같이 똑같은 활동하는데 같이 받으신 그룹 인증 규격이 있고 하나는 CF라고 해서 커스터머 페이스 오가니제이션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조직이 이런 COC 인증을 받으실 때 적용하는 규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 프로세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 심사하는데 아무리 빨리 하셔도 최소 4개월은 자꾸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플러스가 되면 됐지 줄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사를 합니다 하고 여기서 요구사항도 30일 동안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와서 이런 심사하네? 그걸 알 수 있게 공부하는 기간이 한 달이 30일이 소요가 되고요. 심사 끝나고 나서도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15일 동안 심사 보고서를 올려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을 받는 시간을 또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하는 시간이 있고 보고서 쓰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해관계자 의견 받아서 보고서 보완해서 또 최종 보고서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4개월 플러스로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증 규격에 보면 최소 1회 이상의 수학이 있어야 되거나 1년 정도의 운영을 해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요청을 하셔서 인증 받는다고 있다고 하시면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뭐 이런 인증 관련된 뭐 물고기라든지 다 이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 COC 관련돼서도 그 체인업 커스터디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같은 걸 블록체인화해서 소비자들이 태그를 딱 찍어보면 이 어류들이라든지 폐류들이 어떤 과정에 생산 단계에 거쳤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밸류 체인에 저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심사할 때 찍은 사진 써도 되죠? 양식장 사진인데 생각이 나서 다시 올려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예, 질문 한 가지만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동원사업상 이재화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MSC나 ASC 이제 팀을 구성을 하실 때 네. 팀원들께서는 다 한국 분들이실까요? 아니면 외국 분들 팀원을 구성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주시는 건가요? 팀 구성이 일단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원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식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심사팀에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심사원이 제가 알기로는 양식을 해보신 분이 없으세요. 그분이 심사원이 되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격성이라고 하는데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한 분 정도는 오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부분이라든지 환경적 부분은 저희 한국 심사원이 다 자격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분이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국 심사원으로 다 구성을 하고 있고 MSC 같은 경우에는 MSC도 동일한 요구사항이 있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이 심사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SC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외국 심사원이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갖고 자격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시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오신 그 유통사분들께서 이 COC 인증 취득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DMVGL도 와 계시고, 또 컨트롤 유니언 다른 그 적합성 평가기관도 와 계시고, 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왜 필요한가, 직권적 수산물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인증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바이어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실제 유통 가공에서 납품하시는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고군분투하시면서 수가나 수산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은하수산의 송건호 부사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건호입니다. 오늘 이런 훈제 불러주셔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제가 발표를 안 되니까 좀 무섭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가치 소비 트렌드에 답하다는 주제로 제가 좀 강연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은하수산의 짤막한 소개와 그다음에 최근 가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짚어보고 또 저희 수산물의 가치 소비라고 할 수 있는 ASC, MSC에 대한 어떤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제안하는 형태로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그 회사 소개를 잠깐 동영상으로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보다 여유롭고 바른 먹거리를 위해 당신의 기대와 바람에서 행복을 시작합니다. 은하수산은 늘 더 큰 꿈을 꿉니다. 당신의 밥상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신선함의 가치를 더한 수산물, 바다와 사람이 교감하는 먹거리. 은하수산은 오늘도 상상하고 연구합니다. 은하수산. 세상은 늘 은하수산에게 묻습니다. 은하수산은 오늘도 주저없이 답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를 넘어온 수많은 혁신의 역사였다고. 50여 년 은하수산을 관통해온 하나의 목표는 신선한 먹거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은하수산의 50여 년 역사를 이끌어온 힘입니다. 은하수산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바른 먹거리를 짓습니다. 바다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고객을 향한 긍정과 변화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합니다. 시대에 맞춰, 생활에 맞춰 자연의 먹거리가 당신 곁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하수산은 언제나 다르고 신선한 먹거리를 꿈꿉니다. 눈에 띄지 않던 가치를 찾는 것,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어렵지만 더 높은 가치로 이어지는 가장 큰 걸음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은하수산은 생각합니다. 힘있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열린 기업 문화 속에서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하수산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은하수산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직원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좋은 기업을 넘어 행복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회사, 은하수산의 푸른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기업과 바다, 사람이 조화로운 미래, 은하수산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기업, 은하수산. 저희 은하수산은 수산물 전문 유통 가공 회사로서 지금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외에 호텔, 백화점 좀 같은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좀 확대됨에 있어서 쿠팡이라든지 SSG 쪽으로 집중을 하고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또 어떤 소비 특성이 좀 바뀌어서 편의점 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 쪽에서는 뭐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시리즈에서 수많은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가 가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저희가 예전부터 17년 전까지는 가성비, 가용비의 어떤 시대였거든요. 17년 후반으로 가면서 B 플러스 감성을 가는 프리미엄 produk을 그다음에 2018년도 쪽까지는 가시비. 이제는 끌어서 이제 나의 소비를 만족시키는 나시비까지 이렇게 좀 시대가 좀 변했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양의 소비였다거든요. 최근에 어떤 나시비 쪽으로 가면서 명품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소비 제품들을 갖다 캐릭터 산 굿즈 정도 붙이는 그런 발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이 행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할 수 있는 플레이 제품. 저희 제품도 비슷한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뽀로로와 그 콜라보해서 아이들 유아시간 공략할 수 있는 뽀로로 함께 먹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 나신비 성향이 단순하게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 상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자료를 해서 또 저희가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수익금 기부에 대한 부분들, 윤리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어떤 친환경 생산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은 가격일 때 구매할 수 있을 의사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실 70%, 60% 이상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이 한 10%더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겠느냐 했을 때 소비자의 대부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들은 아주 미미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비슷한 제품들은 연세 멸균 부분이나 아니면 할인 그리면서 닭다리살 같은 고수 이런 부분 유기농과 무항생제 캐릭터 그 다음에 동물복지, 무항생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친환경 제품들을 샀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필수 환경, 구매가 가장 필수가 되는 필환경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가치 소비를 볼 때 친환경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그 2030 젊은 세대를 볼 때 어떤 가난, 빈곤, 그다음 사회적 악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더 많이 소비의 트렌드, 구매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그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쿠팡 쪽에 보면은 그 친환경 커장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스타벅스 쪽에 보게 되면 비너스라는 그 친환경 캠페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산물에 보게 되면 ASC, MSC가 사실 가치 소비나 아니면 착한 소비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올바에 나왔던 ASC나 마켓컬리 마찬가지. 오늘 취하실 그 다음에 MSC 제품 보면요 홍어회가 대표적인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올바의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비자 테스트 고객들이 볼 때 어떤 ASC 제품들의 만족도가 되게 되고 코스트코의 MSC 홍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50개 품목 중에서 20개 정도만 1년 내내 가치가 있는 이런 MSC 제품들이 이제 정규 인라인 상품으로 들어가서 1년에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맛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소비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변해서 이제 고객들이 착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케아에서나 아니면 MSC나 이런 많은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좀 미비한 수준이고 오히려 해외 사례에 볼 때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MSC나 AS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보게 되면 각 매대 섹터나 아니면 전문적인 매대가 있어서 요즘 뭐 친환경 매장이 그냥 조금 비싸도 사듯이 해외에는 이 정도만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는 아직도 많은 어떤 그 홍보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해외 똑같은 ASC나 MSC 사례들의 반응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만족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그 착한 소비,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냥 몇 가지 코즈 마케팅하는 어떤 제안을 좀 해봤는데, 어떤 예전에 2011년도에 WWF와 코카콜라가 협조했던 그런 공산주의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무심코 샀던 그 음료수가 그냥 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그냥 도움이 되고, 또 나는 무심코 산 음료수가 그냥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런 바다와 또 이런 환경 캠페인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In the world, 23% of people are suffering from drinking bad, polluted water. Then there is mineral water, which is good, purified, and full of minerals. Yes, it's time to show how good mineral water is. Our mission, to be a good water to share with 23% of the world. However, call to action is not easy at all. 89% of people said they would donate, but only 0.9% donate. Even though we have good intentions, good behavior is not always easy because we are lazy. Let's make sharing super easy. Idea. Mineral water is changing. So far, every product in the world has only one barcode, but mineral water has two.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two barcode water. We call this a barcode drop. Barcode for donating water to Africa. With this 10-cent barcode drop, 300 African children have access to clean drinking water. Barcode drop is a sticker. To not donate, give it off. But we are not mean to take away clean water from them. How does it work? It's simple. At the store, just grab a mineral water. Scan the barcode drop. Done. You've just shared water with African children. Let's see what a difference we can make. In the first 2 weeks, 51% participated in the sharing. Sales volume went up by 244%. This idea has eventually changed the paradigm of CSR. Not serious and dull, but now simple and fun. Barcode drop photo sharing is booming via social media and is now the hot trend in Korea. Mineral water became a brand that cares about people, and people care back. Yet, this small 2 barcode water is changing the world. Drop by drop. 네, 이 광고는 2012년도 CJ에서 미네워터라는 어떤 홍보 마케팅 행사를 좀 진행했는데, 물을 사는 소비자가 대본을 내고 또 제조사하고 유통사가 해보시면서 한 병을 그냥 300원을 지원해서 아프리카에 물필요한 지원을 줬습니다. 단기간 행사 때 한 2억 5천 이상 정도의 매출이 올랐다고 있지만, 사실 어떤 기부금이 많이 조성됐다기보다는 사실 그만큼 제조사들에도 수익이 가고 유통사의 수익이 갔다는 좀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즈 마케팅을 자꾸 한번 제안을 드려봤던 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어떤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이슈 문제들을 갖다 브랜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이익과 공익적인 어떤 목표가 같이 달성할 수 있고, 그걸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의 어떤 가치 소비라는 부분들이 ASC와 MSC가 유통사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고, 또 직접 소비자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이런 인증 제도의 미래가 좀 밝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한개 받겠습니다. 오늘 다 연습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15분을 맞추려고 다 똑같이 1분씩 밀리고 연습을 했는데,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원양 참치의 MSC 인증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도 또 MSC를 준비한다고, 그 이전에 저희와 함께
MSC 바로 전 단계인 Fishery Improvement Project FIP라고 하는 그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단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공격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동원 산업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화 대리님이 시장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원산업의 이재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원산업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동원산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는 1969년에 처음 설립이 되어가지고 50년 동안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음식, F&B, 건설 분야, 포장재까지 지금은 총 16개가 넘는 기업사를 영위하고 있는 그룹을 성장했고요. 동원산업의 그 중심 모태기업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창업기, 성장기, 그리고 도약기, 전기를 지나서 지금 도약기 후기에 있고요. 2015년에 처음으로 수산 부분에 대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6년 연속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원 산업의 사업 분야는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해양수산본부에서는 이제 선박을 운항을 하고 조업을 하면서 어획물을 어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본부에서는 저희가 어획한 어획물, 또 외국에서 사들인 어획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공장에서 그리고 스토리지하는 것들까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냉장 물류 본부에서는 저희가 국내 최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물류창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획물 온도나 그런 냉장 물류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술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미국에서 가장 큰 튜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까지 인수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큰 참치 관련 오퍼레이션을 벌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지속가능성 관련 액티비티를 꼽으라면 시보스를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 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의 주류망으로서 시보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스톡홀름 대학교의 스톡홀름 비즈니스 센터가 세계 10대 가장 영향력인 수산기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동원산업이 뽑히게 되었고요. 같이 있는 회원사로는 마루아니치로, 미쓰리, 타이유니언, 그리고 구 마린하베스팅, 모비, 스크래팅, 카길, 그리고 미쓰비시의 회사 중 하나인 쌀마크, 교쿠요, CP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CEO들 단체, CEO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 유명 무시한 회의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업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가 단체로 변화를 하면 폭포 효과로 인해서 세상 혹은 업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CEO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또 저희 스웨덴 공주가 직접 참석을 하고 공적으로 저희 공개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엔 회의에서 저희 시보스에 대한 활동과 활약과 진행사항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16년 처음 발족되었지만 지금 벌써 국제적으로 여러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조업 및 강제 근로 척결, 두 번째는 글로벌 수산으로서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개선,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각종 규제 개선, 비전, 전략, 모니터링, 그리고 소통, 수산업에서의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마지막으로 기후 회복에 대한 저희의 반응입니다. 이 중에서 동원산업은 다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좀 특별하게 깊이 관련해 있는 것들이 불법 조업 및 강제 근로 척결,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개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그리고 기후 회복입니다. 이 중에서 불법 조업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신 것과 같이 MSC 인증과 FIP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SC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 인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동원산업이 2016년에 인증을 시작을 했고 그 전에 14년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요. 검토를 한 배경에 있어서는 소비자들과 점점 세계 마켓에서 환경, 생태계, 그리고 수산물 지속 가능성, 추적 가능성에 대한
포커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해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전 세계 바다에서 저희는 이미 RFMO와 엔졸과 협력을 하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역이랑 어종마다 그 관리 기준이 다르고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 수 없는 제도 인증을 찾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MS 인증을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2019년 10월 달에 선망 어법을 잡은 가다라모와 홍다라모, 그리고 2020년 6월에 연승 어법으로 잡은 황다라모, 문다라모, 날개다라모에 대한 MSC 인증을 취득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부산 공장에서는 MSC COC 인증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선박에서도 모두 어획물을 잡지만 또 육지로 하역시키기까지 어획물을 이동하는 통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COC 인증도 다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FRP, 아까 말씀해주신 FRP였는데, FRP는 오늘 설명 좀 덜 나온 것을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증받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을 한 다음에 MSC 기준에 맞는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심사를 해서 만약에 MSC 인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싶으면 MSC 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FRP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개선을 진행을 하고, 또 그 MSC 수준까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MSC 인증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회사나 이런 피싱 엔티티의 관리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잡고자 하는 어종의 자원 상태가 안 좋거나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관리 사항이 좋지 않은 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다라모 FRP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동안산 FRP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테일러들이 MSC나 ASC 어획물만 취급하겠다고 공표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MSC나 ASC 어획 인증이 좀 길고 또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업단에서 생산단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를 하고, 리테일러들에서는 FRP 어획물을 좀 MSC와 아울러 같이 구매하겠다고 발표하고 싶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니즈에 같이 맞추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동안선업은 중서부터 평양 선망, 인도양 선망, 대서양 선망에 대해서 FRP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자면, 우선은 가장 크게 보존고치 관리 준수는 당연한 거고요. 해양 오염 방지 활동, 해상 사고 방지 활동, 선원 인권 활동에 대한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두영 장님께서 현재 어업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 동안산업에서 이 모두에 대응을 하고 있고, 우선 가장 큰 걸 꼽자면 먼저 저희 경영진에서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나 긴 연휴가 있을 때는 언제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꼭 직접 날아가셔서 선원들과 1대1 인터뷰를 하고, 외국 선원들까지 소외받지 않도록 외국 선원들 1대1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걸 직접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원들과 사기 진작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설날에는 떡국자 들고 가셔가지고 같이 떡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추석 때는 송편이나 민족 음식을 가져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일주일 이상 생활하고 오십니다. 두 번째는 소통 준비의 이슈인데요. 저 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에 있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동원 마린타임스라는 월간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원 마린타임스에는 저희 외국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소식도 있고, 저희 회사에 대한 소식도 다양하게 풀려 있어서 동원 임직원들 그리고 해상 직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핫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언제나 부담함을 느꼈을 시에는 본사나 지사나 필요한 곳을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연결을 넣어두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부산시에서 선원 관리하는 팀에서는 인도네시아 육상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해상 선원들과 좀 더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해양 오염이나 해양 사고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부산세 안전보증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기적으로 선단을 방문을 해가지고 선단 운영 사항을 확인을 하고, 해양 오염될 여지가 없는지, 사고가 날 여지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통해서 MSC 최초 인증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구매에 부합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저희 대한민국 지속가능 어업을 선도하고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진행하는 플라스틱과 예스 블루오션 슬로건인데요. 저희가 해 바다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시보스에서 말씀드렸던 해 활동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저감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반적으로 걸쳐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박에서 바다에서 시작하는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년 2조 7,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800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원전 불안에 걸리는 기간은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예가 GPGP라고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태평양 쓰레기섬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 대한민국 면적의 14배가 넘고요. 플라스틱 개수를 약 따지자면 1조 8천억 개가 되고 무게는 8만 톤에 달합니다. 이렇게 떠내려간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도 위협을 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을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또 큰 적이 되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일컫는 말로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출되어서 섭취되고 플랑크톤을 섭취한 물고기가 저에게 섭취되는 거죠. 또한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녹는다고 분해된다고 해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수산물과 함께하는 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문제는 항상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주 평균 2천여 개의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제사회에서는 큰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구권 국가들을 나타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년부터 시애틀 일반 음식점 플라스틱 빨대랑 식기사를 금지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고요. 뉴욕 시내 마트당에서 스티로폼 용기 완충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영국은 15년부터 비닐봉투 가격을 올렸고 18년에는 미세 플라스틱 생산 생산 금지 2020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음료를 젓는 막대 명목 판매를 금지를 했고요. 캐나다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추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연구 퇴출을 2020년부터 목표로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미세 플라스틱 한정 화장품 판매 금지, 플라스틱 컵 접시 사용 금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또 70% 재활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 선박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TPO라고 해가지고 토탈 플라스틱 오피서를 회사 내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다 관련된 플라스틱을 모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요. 3년 목표를 세워가지고 바이오펠트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하고요. 이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원선은 소각기, 압착기 운영을 진행을 해가지고 배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명품 탁성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를 진행을 하고 이 회수되는 폐기물에는 생수통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저감 마인드를 고치기 위해서 선원들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본사나 지사에서는 해양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플라스틱을 줍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패키징 소재 확대를 검토 중에 있고 폐기물 업체와 기술 제휴 및 업무 강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플라스틱 해양 수출 방지 캠페인이랑 활동 강화를 할 예정이고 저희 NGO들이랑 이러저러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TPO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 현재에는 약 한 409톤의 플라스틱을 저희가 배에 보급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까지 188톤으로 이를 줄임으로써 총 221톤, 퍼센티지로는 54%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노 플라스틱 예스블루오션 티셔츠까지 제가 해가지고 천만에 내보낸 모습이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패드라는 것은 뭐냐면 어분 집어장치를 말합니다. 배에서 어분을 형성시키기 위해 투척하는 것이네요. 원래는 이제 통상적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어망이나 플라스틱 들어간 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바이오패드를 사용 추진을 함으로써 대나무나 생나가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트라이얼 중에 있고 조금씩 바꿔나가고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공급되는 생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배에서는 해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산업복지에서 생수 목하고 있고 거기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2리터 페트병이 아닌 목요일날 생수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수에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료를 친환경 포장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이프나 이런 포장재를 종이 포장재, 종이 테이프 같은 걸 바꾸는 것과 완충제 같은 것도 종이 완충제랑 좀 더 친환경적인 것을 바꾸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생산단인 배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배에서 어느 어획물이 잡혀서 부산 공장으로 들어가 가공이 되고 판매가 될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한 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지속이 됩니다. 우선 부산 공장은 환경 방침을 먼저 선포를 했고 환경영향 추진 방안에 대한 환경 방침을 수립을 하고 선포를 했고요. 사무실 내에서는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을 하고 개인컵을 사용을 권장하면서 최대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필름이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ISO 14006 환경영향 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4,800kg 정도 플라스틱 절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붙여지는 각종 부착물에는 저희 기존 필름지가 아닌 에코라벨 부착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 제품이 이제 포장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P이라고 하죠. 폴리에틸렌 포장이랑 젤형 아이스텍 기존 보시는 걸 많이 썼다면 저희는 이제 종로의 포장이랑 물 내면에 쓰는 아이스텍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월 평균 약 12,000개 정도 이게 총 브랜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 변경해가지고 연간 1,200kg 정도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비닐 생산 같은 경우에도 현장 작업자들이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연간 약 9만여 개가 사용된다고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사탕수수 유래된 바이오 폴리에테는 유색 장갑으로 바꾸면서 약 480kg 정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밑에는 저희 그 계획인데요. 친환경 외포장지 그리고 박스 대체재 개발, 친환경 트레이 개발 같은 것도 저희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종이젤을 이용한 생분해 포장재로 연간 2,400kg, 5,900kg, 4,800kg 그래서 총 12,000 정도 되나요? 12,000kg 정도의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걸 목표로 꾸준히 저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문제되는 것이 스티로폼 저희 포장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을 담는 포장재가 지금 스티로폼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종이박스로 이를 대체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이박스의 가장 큰 문제가 온도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안 계열사에는 동안 로엑스라는 콜드체인 물류에 특화된 물류 회사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어획물과 저희 제품에 대한 온도 컨트롤, 퀄리티 컨트롤은 100% 개런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통업체에서만 이 종이박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스톱하면서 종이박스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실행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만히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키징에서는 저희 동원 시스템즈라고 동원 구에 있는 다른 계열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에코소드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 농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분해 친환경 포장재의 브랜드고요. 총 3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생분해 포장재가 하나 있고 그다음 플라스틱을 소재를 좀 사용량 감소한 그 포장재가 하나 있고요. 다음은 동일 재질 포장재라서 폴드 라벨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여기 생분해 포장재를 붙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다른 계열사에서는 보시다시피 다 이미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What Next, 뭐가 다음 해야 되고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저희의 제품에 녹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7월 23일 날 저희가 MSC 인증을 받은 헝다라고로 시작한 저희 친환경 제품을 새로 출시해야 됩니다. 기존에 뭐 참치회나 스테이크를 보시는 형태와는 다르게 동안 아이스 큐브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오고 큐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페더밥 키트, 포켓 키트, 샐러드 키트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트럭 키트에는 초고추장 참기름이 들어가고 쿠키에는 아보카도 마요, 시다차 마요, 샐러드에는 파마잔 시저나 오리에타 소이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1인 가구가 되는 만큼 바로바로 취식할 수 있도록 참치도 더 이상 이제 해동해서 먹으러 식품이 아니라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저희가 타협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Q&A 세션인데 제가 Q&A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뭐 나빴던 기업, 뭐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 기업 홍보를 좀 준비를 해오시는 면이 있네요. 좀 자세한 그 질문은 좀 이따 자유토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은 조금 좀 색다른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지속가능한 수산물로 저희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게 MSC, ASC 그리고 뭐 픽 이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브랜딩을 하나 준비하고 계신 곳이 계세요. 그 아까 맨 처음에 WWF 발표에서 어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목표하지 않았던 그런 종이 막 죽는 호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소형 돌고래 상갱이라는 이런 돌고래 종이 그 어업의 호넥 때문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호넥 저감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아주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경남 고성에서 이 상갱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상갱이가 가급적이면 안 잡히게 혼액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브랜딩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랑 같이.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경남에서 오신 정성구 과장님이십니다. 이거를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12시까지는 고수문 양수상가장이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경남도청에 양식 강당 사무소를 발행해서 14시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표하게 된 거는 그 이경남 박사님께서 우리랑 같이 이제 상당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남 고성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제안을 했더니 혹시 서울에서 고성까지 와주셨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다 해드려 했는데 품앗이가 되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이경남 박사님 이것이 좀 오래 갑니다. 저도 지내보려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멸종위기종 상갱이 보호와 브랜딩이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주제가 보니까 뭐 ASC, 뭐 MSC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그 변화를 하는 거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고객이 거의 다 어업인들이고 수산인들이고 낚시하는 분들이고 판매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러면 왜 또 상갱이하고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출발은 그거죠. 소득이 복지입니다. 그리고 배양 환경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배양 환경이 경제이기 때문에 소득을 달라버리면 복지를 누르면 소득해야 되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기차역에서 제가 그걸 좀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게 있습니다. ASC, MSC 좋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2022년 1월이 되면 그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발효가 된 거죠. 얘네들은 74년부터 만들어서 94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고 17년 정도에 우리한테 다투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는 따라간 20개국 정도 안에 들어가는 수산물 수입국이고 우리를 봤을 때는 뭐 기계라든지 무덕지나 상대 수산물을 갖다가 11.8% 정도 미국에 팔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그 해양 포유류, 물개라든지 고래를 다 포함한 이런 친구들이 좀 그 위험에 시한 우발적 상황, 그러니까 권해를 다 포함했어. 그렇게 수익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뭐 파도 나가고 우리하고 무슨 나가는데 미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레프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막 그래서 노로바이스를 가지고 한 해 수익을 받아서 한 800억 정도 적자를 보이고 30달 풀어졌죠. 자기들 뭐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국제적인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때 그런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갱이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인 나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수산물 잘 아시겠지만 복잡합니다. 수산하면서는 뭐 그래 이것도 고래 양식이 같은 거 있는데 어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기를 잡는 데인데 제가 제 말씀 통해서 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탕을 했습니다. 좀 재밌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시간 좀 사실 지루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일 남은 시간이 자유토론이고 마침이죠.
제가 생각하는 수사는 일단 종교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그 기독교가 발전할 때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2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릅니다.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남는 그거로 되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대규모 그 세계 문명들이 전체 다 강을 기준으로 좀 발달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부분이 교황이 맞은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죠. 그리고 수사님이 교황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떠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옛날 그 유프라 쓰신 목타, 이런 노하우의 얘기죠. 한 스님 밑에 그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너무 게으른 거죠.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죽었는데, 반찬을 가기를 고래로 완성했고, 고래 등에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막 슬퍼서 영을 합니다. 내 등에 나무를 잘라서 목살을 가지고 영을 했더라. 이거는 이제 절에 가서 보시면 목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보 사람입니다. 왜 안보 사람이냐? 지금 올해로 천안함 그 사고 10주기인데 이거 쟤네들이 북한 종이라고 없을 때 뭐 잡았습니까? 우리 저희만이 가서 일본 들에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저 강릉에 96도에 그 잠수함 잡혔을 때 상하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신 없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작살났었죠. 그리고 이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수행했는데 우리 공시건물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힌 여기 이강수랑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괴로 아닙니다. 무는 거죠. 왜 왔는지. 수산물 때문에 했죠. 이강수가 광어회는 엄청 귀한데 광어회를 보여준다 당장 보여온 거죠. 그때부터 술술 불어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수산이 뭐 한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나오는 게 나오니까 제 그런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일 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구역이 잡히면서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드렸냐. 자, 북한의 잠수함 절대 못 들어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예전에 한 50째 정도가 사라져가지고 불안에 떴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상합법 잠수함보다 작은 상경이 한 2m 되는 것도 이 정도로 하루 잡습니다. 왜? 의구가 그만해 설치돼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만해요. 어디에 의구가 설치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우리 의원님께서 불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따라뒀다는 점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하나 수사를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수사이 그만큼 다양한 방역민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수사는 지금 ASC나 MSC처럼 이제 양식업을 주고 해가지고 미래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 해양오염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가스 시스템, 즉 순환 가스 시스템을 가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아크바 그룹이라든지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데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되는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안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다녀봤습니다. 얘네들은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설계하고 전체 시스템 자체를 파는 거죠. 심지어 사막에서도 연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해양 환경이 워낙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양식업 쪽으로 스마트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자, 상경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경이 그러면 우리 경남 연안부터 서해안 바레만까지 있는데 지금 좀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작습니다. 얘네들 물이 잘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얘네 지금 보고 아베이들 입장이죠. 특히 얘네들 재밌는 게 이제 돌고래에서도 폴포이스라고 주변에 살는 거죠. 저를 보시면 제가 살짝 상경이 좀 닮았다는데 사실 오래가시 됐으면 우리 WWF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양보급 때문에 본행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수산 가공까지 안 수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 수입을 급해서 하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타격을 받을 게 보면 이제 멸치 같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멸치 개념만에서 이만한 작업을 들고 있는 것들, 또 정치망국에서 이제 보내돼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업종들은 에서 생산한 대신 그런 업종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할 때는 제재를 바로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 동원이라든지 연합수사에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가치가 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잡아서 국민의 단백질 이랬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신뢰, 신용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공중물 같이 해양 환경 분들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지금 고생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1년 반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딱 그 연말에 그 상경이 보고를 지정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상경이는 전체적으로 고성부터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고성에서 시작했는가? 일단 지역이 작게되는 거고요. 또 발전소 앞에 옛날에 발전소 건설할 때 보상을 해가지고 아무도 물을 설치하지 못한 그런 수면제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고 또 누군가 어느 지자체는 문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건립하고 할 때 엄청나게 반대도 많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욕도 엄청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안 오래 살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례까지 다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우리 고성군 그리고 경남도 그리고 고성군 인근에 있는 통영 사천 안에 그리고 이제 해수부 강주도하고 정치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는 사실은 고성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지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다시 쓰려 하면 이렇게 협의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만들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지금 농협에 좀 담으라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내도 살고 돈도 살고 지난번 심포지엄에 왔을 때 제가 은행한테 욕을 엄청 들었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할 때 하신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같이 공을 넓히시는 거죠. 이곳이 이제 이쪽 구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바로 사천, 통영, 남해가 인근에 있는데 여기부터 출발해서 전국을 보면 이제 서해안으로 이제 가량을 다시 다 이렇게 연결되고 합니다. 자, 예전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로 해양생물 보호의 관련 방안은 기본계에서 받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 도움되는 생태관 이런 부분들 이게 보면 저희들이 브랜드화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걸 가지고 그 착한 소비, 감성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그 도민들의 소득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고생센터들은 농수산물, 수산물이 특히 영양이 뛰어나거나 맛이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투자해서 만들어준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성에서 나는 수산물을 우리나라 가격을 구매하게 되면 그 금액 1%가 다시 대항에 쓰인다. 그렇게 해서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데서 중국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만 전체 연합이 같이 해서 청계층대를 같이 좀 해보자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자 됩니다. 저희들은 또 하나 목표가 있다면 아까 지금 제 아젠다가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 이 지금 우리 경남도의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해양생물 보호, 상경 보호를 통해 가지고 유엔 환경 조례까지 유치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세계화를 통한 자율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듯이 지금 사실 우리 몇 번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남 그리고 남해안 대한민국 하면 해양생물 보호, 상경 보호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선진국이다라는 의미가 만들고 최종 지금 목적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도 한때도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움되는 브랜드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브랜딩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동방성장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감성 소비보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까지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좀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대수랑 환경을 같이 추진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경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결국 미국이 지금 미국이 수출을 어디에 되는 거 같이 할 거예요. 사실 모두 좋지만 음식을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핑거라든지 그다음에 LED라든지 이런 걸 갈 건데 그럼 음식을 따라주느냐에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16일 날 이제 수산직불제가 드디어 개정된 거죠. 사실은 해수부가 이공성공 계획에서 갖고 있었던 것인데 기존에는 조금 우리 직불제에서 경영량, 신앙경영식 그리고 수산자원보호 또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사실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겁니다. 지금 세부적인 지금 대상, 방법, 시기는 시행령, 시기시 따로 만들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만들어서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 모델을 갖다가 보호했을 때 매번 시즌은 다 설명했으니까 사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 어선의 조업 영상이 노출되면서 아주 대규모 골프신 가서 소비가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원에서도 이런 것들 깊이 잘 알고 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백만도 가보자 하는 저런 이렇게 갔는데 브랜드 성공 결국 이제 어업인가 민간 기업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또 참여할 것인가 어업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독국을 하는 라이카 이런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실제적으로 또 WWF에서 이렇게 생태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업들이 많이 공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고생에서는 그 미래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유행만 잡고 있나니까 지금 이제 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에도 그 남성 발전소 3,800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하나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쓸데없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터빈 매력에다가 상경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이거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장비가 지금 입사를 못 들어오니까 해상에 많은 물량자입니다. 이걸 이제 복원하지 않고 이제 그 방문대 센터로 재활용해 보려고, 우리가 따로 또 부지를 확보하고 만들면 뭐 나무라도 풀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뭐 드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들만 자랑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고자 우리 고성에 생각하는 그런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시작하는 이 상경이 모호가 전국으로 좀 나가서 잘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한 개만 받아볼게요. 네, 없으시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정말 딱 맞추셨어요. 자, 이제 자유토론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좋으시죠?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은 잠깐씩 그냥 갔다 오시고 바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정말 그냥 자유토론이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 심도 있는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할 건데, 오늘은 자유 주제 총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없었고 본인들이 지금 처한 위치,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이런 정도를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여러 군데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유통사들이 많이 지금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아니면 코멘트 어떤 거든 자유롭게 한번 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합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홈플러스 발언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있어 보여가지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수사팀장 김준입니다. 예, 우선 평소에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이제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 그리고 유통 모든 이제 단계에서 다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유통 업계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전략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 이제 위생, 안전, 그리고 이제 건강, 그리고 환경, 그리고 브랜드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던져졌는데요. 수산에서는 여기 이제 지속하는 수산물이 가장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도 다음 달 AS 인증 완도 종목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올해 다양한 이제 지속가능 수산물을 런칭할 계획이고, 그리고 계획은 이제 올해 마트 최초로 올해 안에 MSC, ASC 홈플러스 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디터하고 지금 정프랑 본사랑 물류센터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좀 마트 최초로 ASC, MSC 인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적혀 있는 대로 이 지속가능 수산물이 블루오션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축산 관계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홈플러스 축산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축산팀장인데 수산팀 되게 오고 싶어 해서 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아까 은하수산 자료에서 동물복지 닭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축산팀장 할 때 처음에 친환경 닭이 계속 성장하다가 동물복지 닭이 더 밑단계인데 거의 매출도 없고 로스도 많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친환경 그 생산 뭔가 이슈가 되면서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컨턴 점프 하듯이 서서히 매출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롯데마트를 필두로 이마트, 코스트코, 뭐 트레이더스 다 동물복지로 지금 뭐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장 환경이 예전하고 틀리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수산물도 언젠가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 될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복지 닭처럼 이제 소비자 인식만 한순간에 바뀐다면 지속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이제 커튼 점파 두세, 세 배 이런 식으로 매출이 급등할 것 같으니 미리 좀 잘 준비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홈플러스는 이 지속가능 수산물 관심이 많을 거니까 뭐 생산자뿐만 아니라 업체, 이제 협력업체에서 좀 신상품들 많이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런칭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오늘은 형식 없으니까 이 뭐 가치 소비, 뭐 윤리 소비, 동물 복지, 뭐 지속 가능 뭐 이런 거 홍보가 소비자들한테 이해가 빠르게 시키려면 우리가 이걸 트렌드로 만들고 환경 보존하고 지구 살린다고 해서 수익률이 연결되지 않으면 시장 인센티브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홈플러스만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방법 노하우는 크게 사실 없고요.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제가 축산팀장 할 때 제일 좋은 게 유튜브하고 방송하고 같이 콘텐츠를 해서 하면 사실 좀 인식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트 뭐 클럽이라고 해서 SBS랑 유튜브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축산물 관련해서 방송하고 해당 방송 매장에서 틀고 그리고 뭐 유튜브하고 그리고 SBS랑 또 협업해서 그렇게 하니까 좀 가장 지금 예전처럼 TV라든지 이런 홍보보다 워낙 고객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수단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유튜브하고 이쪽에 블로그라든지 이쪽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면 그리고 그 영상을 또 매장에서 지금 웬만한 저희 홈플러스도 그렇고 이마트 롯데도 그렇지만 다 TV가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연을 통해서 고객에게 계속 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홈플러스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다음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이 파카야트 호텔에서 파카야트는 저희 WWF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지금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저희와 함께 목표치를 설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통역. Yes.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first of all, to join this wonderful workshop. We started our relationship with WWF back in July of last year, so this has been a full year of basically operating. And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take responsibility as ambassadors of this program. And I'm so thrilled and honored to be part of this group because obviously there's a lot of care for sustainability. There's a big care for sustainable fishing. And it's our responsibility as hospitality professionals to really educate our customers. And we're doing that on a daily basis. Our menus now, with the help of WWF and Chunsanbada, to really enhance the experience of the guests, but als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t's been not an easy journey because it's quite challenging to convince the guests to switch. A lot of people still don't understand the reason to switch to sustainable fishing. Wild fish is still wildly popular, especially in the region. But again, I think with this much support and with this much participation, we will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네, 우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카야트는 WWF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협력을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관광 수산물을 구매하고 그 호텔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특히 이 지역관광 수산물의 엠베서더로서 파카야트는 오늘 같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런 많은 열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가슴떨리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호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는 파카하이아트는 매일 그 호텔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숙객들에게 이런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카야트의 노력, 여정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쉽지만 않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협력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어민들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 그 지속 가능성 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Thank you. The other thing I also wanted to add, and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o take out of this workshop in particular,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really would depend on the collaborations. And again, in this room,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with different strengths and different tools to communicate, sustainable practices. And I think it's through these collaborations that we will be able to make a much stronger and bigger differ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각 회사들이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속가능 프로그램이 진정한 효과를 내려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양한 업계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다양한 툴을 활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그런 노력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자간 협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굉장히 지치신 건 아니죠? 엄청 힘드신 건 아니죠?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한 군데 더 저기 리테일러 쪽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올가 오셨나요? 올가 안녕하세요. 그 올가르푸드 MD 운영 팀장의 김갑니다. 그 지속가능한 산물을 올가에서 처음 도입한 건 2017년도 도입을 했는데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올가 좀 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제품을 확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원료부터 시작을 해서 모노모질이라든지 적탄유이나 다양한 지속가능 제품들을 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서 좀 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좀 소비자 인식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을 계속 확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홍보 마케팅을 잘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운영 SKU나 상품들이 아직 많지 않지만 수산물 내에서 이런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면 홍보도 더 직접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인식 마크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산부터 이걸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얼마나 좋은 상품을 공급을 하고 그런 통해서 이게 이렇게 풍미 좋고 맛있는 상품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이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로 저희가 은하수산의 연어를 AS 인디로 판매해서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일반 레퍼런스 상품들에 비해서
품질이나 맛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클레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는 뭐 MSG, ASC를 지금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는데 맛있고 이거 보니까 이런 인증이 있네라고 인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분도 오늘 뭐 생산자 전부 그 생산자분도 오셨고 제조업체도 오셨고 운영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런 일련의 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더 유통사에서 고객들한테 더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이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거는 그 제품이 굉장히 맛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맛있진 않아요. 똑같아요. 맛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더 신선하거나 뭐 또 가격이 싸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라는 게 사실 소비자의 접점에서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냐, 함께 헤쳐나가느냐에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혹시 올가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오늘 그 어가 대표로 한 유지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가에서 아까 생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거나 뭐 이런 팔 데가 없다거나 이런 거 아직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된 생산자가 한병철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서울까지 와서 탔던 부분은 생산업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는 이 어촌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상으로 그 한 품목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된다든가 아니 이력을 지금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그런 것을 저희 어민들이 수행하기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도 많고 그리고 힘든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고 이제 인증에 도전하고 또 소비자는 두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목소리와 또 유통, 가공 그리고 이제 소비자까지 같은 어떤 목소리들이 취합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늘 또 포럼까지 이렇게 또 서울적으로 주최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진짜 어떤 저희들 생산자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다음에 유통의 어려운 부분을 좀 다 호출해 주셨으면은 결국에 그게 하나의 또 접점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정부 지원이 분명히 함께 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먼저 변하는지는 진짜 닭과 달걀 것 같아서 네. 생산자가 바뀌어야 바다가 바뀌는 건 맞는데 생산자가 이걸 왜 바꾸느냐 소비자가 먼저 바뀌냐 아니면 중간에 유통이 먼저 바뀌냐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처음에 우리 발표했던 것처럼 그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 먼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말씀 자기가 지루하다. 오늘 그러면 1회 행사로 이제 연이어서 저희가 다음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할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하게 되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종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 목표는 같지만 방법도 다르고 조금씩의 이해관계가 다른 우리가 모두 모여서 어떤 지속 가능한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를 넓히겠다, 확대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갔다고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다 갔습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읽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건데 같이 읽어주시면 정말 좋고 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신다거나 일어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면 같이 들으시고 왜 마지막에 끝나면 크게 박수 한 번만 제가 너무 민망하지 않게 크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바다의 주인은 국민 모두이며 바다를 보존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지각한다. 2. 인간의 활동으로 비롯된 바다의 위기와 그 해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로의 시장 변화를 선도한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서 이런 다짐을 했다. 이게 무슨 뭐 구속력이 있거나 맨데이트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함께 앞으로도 시장 선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사진 촬영을 이제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이것도 절대 강제 아니고요. 사진 촬영을 여기서 함께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국 각지에서 경남, 제주, 전남 굉장히 각지에서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주셨을 텐데 오늘 너무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저희 정말 선물 마련했으니까요. 전복장이어서 전복 오빠들은 안 드립니다. 목걸이 잖아요. 안 드리고 다른 분만 전복장, 청산바다에서 생산한 맛있는 전복장 같이 받아가시고요. 사진 촬영하실 분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